대만이 한글 표기 도입으로 중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14억 중국인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대만 대통령이 전격 기자회견을 열고 한글 도입 공식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즉각 반발했죠. 이건 명백한 도전이다. 경고하며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어요. 대만 언어학자 양치에는 대만어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전쟁도 불사하겠다. 라는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대만어를 배우면 학습 속도 2배라는 충격적인 연구 결과가 결정적 증거로 등장했죠. 사라져가는 대만어를 살릴 마지막 카드가 한글이었다니 그 충격적인 진실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대만 교육부 언어정책연구원 양치엔입니다. 대만어 보존을 위한 연구를 시작한 지 벌써 7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이 연구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그저 문서 작업에 불과할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연구를 거듭할수록 불안함이 커져갔어요. 대만어가 사라져간다는 건 숫자로도 명확했습니다. 젊은 층의 대만어 구사율이 10년 전과 비교해 절반 이하로 떨어지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베이징에서 온 공문 한 장이 저의 연구실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중화민족의 언어적 통합을 위한 제안이라는 겉보기에 무해한 제목 아래에 실질적으로는 대만어 연구에 대한 압력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 교류를 위해 기하의 연구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부탁은 속내가 시커멓게 보였어요. 지난 학회에서도 중국 측 연구원들은 대만어가 하나의 중국 아래 단지 방언에 불과하다며 저희 발표를 끊임없이 방해했던 거죠. 가슴속에서는 분노가 일었지만 동시에 이런 압박이 제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적으로 증명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가 담고 있는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독립적 문화의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대만어를 지켜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죠. 매일 아침 연구실에 들어서며 똑같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만어는 정말 사라지는 걸까? 고민의 원인은 분명했어요. 기존 한자 표기법은 대만어의 미묘한 성조와 발음을 담아내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로마자 표기법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대만인들에게 너무 낯설어서 실용성이 떨어졌죠. 연구실 창문으로 비치는 오후 햇살을 바라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우연히 연구실에서 일본 식민지 시대의 한국 언어 정책에 관한 자료를 읽게 되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조차 금지당했습니다. 공공장소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면 처벌받았고 학교에서는 오직 일본어만 가르쳤다는 사실이 저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들은 비밀리에 한글을 가르치고 문학작품을 통해 언어를 보존했습니다. 조선어학회의 학자들은 목숨을 걸고 한글 사전을 편찬했다는 이야기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의사소통의 도구가 아닌 민족의 정신과 정체성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온몸으로 증명했던 것입니다. 그날 밤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남아 일본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후 한국이 어떻게 한글을 부활시키고 발전시켰는지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았습니다. 한국어의 부활은 단순한 언어의 복원이 아니라 민족 정신의 부활이었다는 생각이 스쳤어요. 한글로 대만어를 적으면 어떨까? 처음에는 그저 지나가는 생각이었습니다. 한글 말고도 다른 여러 언어로 시도해봤지만 별 진전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소리를 표기하기 위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문자 아닌가? 대만어의 복잡한 성조와 발음을 표현하기에 적합하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둘러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몇몇 학생 연구원들을 불러 모아 제 생각을 나눴죠. 한글로 대만어를 적어보는 실험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열정적이었고 그중 한 학생은 이미 한류 팬으로서 한글을 익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학생은 언어학에 관심이 많아 한글의 과학적 원리에 매료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즉시 디테일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만어 음소를 분석하고 한글과 대응시키는 작업이었어요. 대만어 성조를 어떻게 표기할지도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했죠. 약 한 달 후 우리는 첫 번째 한글 표기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대만어 기본 단어들을 한글로 적은 작은 책자를 만들어
대학생 20명에게 테스트해 보았어요. 그리고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글로 적힌 대만어를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익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참가한 학생들이 이게 정말 이렇게 쉽게 익힌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학생은 한자보다 훨씬 직관적이라 한글만 배우면 대만어도 쉽게 익힐 수 있을 것 같다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의 반응에 저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험이 아니었어요. 어쩌면 사라져가는 대만어를 살릴 수 있는 실마리일지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저는 더 큰 규모의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대학생뿐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작은 실험이 대만 사회를 뒤흔들 거대한 논쟁의 시작점이 될 줄은 그때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테스트했던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법 실험은 예상보다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학 내 작은 연구 프로젝트에 불과했지만 SNS를 통해 소식이 퍼지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이미 한류의 영향으로 한글에 친숙한 젊은이들은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하는 아이디어에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저는 조교를 통해 실험을 좀 더 널리 알려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는 제 생각도 적어달라고 했죠. 저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젊은 세대가 대만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학습 난이도이며 한글을 활용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죠. 그리고 제 연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제 연구팀은 점점 커져갔어요. 처음 몇 명의 학생에서 시작해 이제는 수십 명의 연구원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언어학자, 교육 전문가, 심지어 앱 개발자도 있었죠. 우리는 더 체계적이고 규모 있는 실험을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저와 함께 연구했던 학생인 메이링이 우리 연구에 뜻밖의 도움을 주었어요. 열성적인 한류 팬이었던 메이링은 이미 한글을 잘 알고 한국어도 굉장히 유창하게 하는 친구였죠. 그러면서 SNS 한글로 대만어 쓰기 챌린지를 열어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저는 젊은 층의 관심을 불러일으킨다면 뭐든 좋다고 했죠. 메이링의 친구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간단한 문장을 한글로 적어 인터넷에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충격적인 반응을 이끌었죠. 이 챌린지는 불과 일주일 만에 대만 전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었습니다. 메이링은 제게 흥분한 목소리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모두 이 챌린지에 참여하는 건 물론이고 유튜버나 연예인들도 진지하게 참여하고 있다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다음날 조교가 급히 제게 인터넷 기사를 한번 봐야 할 것 같다며 신문을 건네주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보수적인 학자들과 정치인들은 빠르게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만어를 적는데 왜 한국 문자를 써야 하는가? 이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는 비판들이 언론에 등장하기 시작했죠. 특히 대만 문화부의 한 고위 관료는 공개적으로 한글 사용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만의 표기법이 있는데 굳이 다른 나라의 문자를 도입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했죠. 그러나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저는 연구를 계속했어요. 실제로 실험 결과는 매우 좋았거든요. 한글을 이용해 대만어를 배운 학생들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배운 학생들보다 2배 빠르게 학습했습니다. 또한 학습 지속률도 훨씬 높았습니다. 이는 대만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였던 중도 포기율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의미였어요. 한글의 과학적인 원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거였죠.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대만 교육부 내에서 한글 표기법을 정식 연구 과제로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교육부 차관이 직접 연락해서 제 연구에 큰 관심이 있으며 교육부 회의에서 발표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제안은 저에게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부담감도 컸어요. 이제 이 문제는 학문적 영역을 넘어 정치적인 문제가 되어 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꺼이 수락했습니다. 대만어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어떤 도전도 마다하지 않을 각오였죠. 당일 아침 교육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강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교육부에서의 발표는 예상보다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회의실에는 교육부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과 다른 학계 인사들도 자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최대한 객관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한글이 대만어의 의문 체계를 표현하는데 얼마나 효과적인지, 학습 속도와 지속률이 어떻게 향상되었는지 데이터를 통해 보여주었죠. 발표가 끝난 후 질의 응답 시간에는 예상대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대만 고전문학 교수 한 분이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화적 정체성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효율성만 추구해야 하는 건가? 라고 물었죠.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글 표기법은 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조수단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이며 문화적 정체성과 실용성은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저의 발표 이후 상황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대만 교육부의 고위 관료 순정화가 적극적으로 나서 한글 표기법 연구는 대만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난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순정화는 중국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의 행동에는 단순한 문화적 보수주의를 넘어선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죠. 며칠 후 저는 순정화로부터 긴급 미팅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차가운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어요. 그는 제 연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생각해 보았냐고 물었죠.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건 언어학 연구인데 정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말하려 했지만 순정화가 제 말을 자르며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그는 대만이 한자를 버리고 다른 문자를 도입한다면 중국은 이를 어떻게 볼 것 같으냐? 이는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제서야 저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어요. 중국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한글 도입은 또 다른 정치적 발화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게 필요하다며 한글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순정화는 중국의 영향력이 있는 한 절대 그렇게 될 수 없다며 한국 같은 힘없는 나라는 아무 도움이 안 된다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며칠 후 현지 신문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어요. 한국이 대만을 문화식민지로 만들기 위해 대만어의 한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의 출처를 추적해보니 순정화와 가까운 언론인이 작성한 것이었죠. 저는 즉시 반박 성명을 발표했지만 이미 여론은 양분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 브리핑에서 이 문제를 언급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만약 대만 정부가 한글을 공식 표기법으로 인정한다면 이는 중국 문화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즉시 국제적인 뉴스가 되었고 대만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급히 한글 표기법 연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단순한 연구일 뿐 절대 정치적인 의도가 없다는 얘기였죠. 그리고 저에게 이 연구를 그만하는 게 어떻겠냐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이제 이 연구는 저만의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뉴스를 보고 나서 대만의 젊은 시민 단체들이 우리의 언어는 우리가 결정한다는 슬로건 아래 집회를 열었어요. 메이린 같은 젊은이들은 SNS 더욱 활발하게 한글 표기법을 지지하는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메이링은 그녀의 SNS에 이건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에 관한 문제라는 글을 올렸고 이 글은 수만 명에게 공유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연구실에서 밤늦게까지 남아 데이터를 재검토하고 있었어요. 창밖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연구실 전화가 울렸어요.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글 표기법 연구를 잠시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시가 곧 내려갈 것이라고 덧붙였죠. 전화를 끊고 창밖의 빗방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공식적인 지원 없이도 어떻게든 이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겠다고 다짐했죠. 물론 교육부의 압력으로 공식 연구는 중단되었지만 한글 표기법에 대한 논쟁은 오히려 대만 사회 전체로 확산되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는 토론회가 열렸고 특별 프로그램이 방영되었죠. 신문의 사설란은 찬반 의견으로 뜨거웠습니다.
한글 표기법은 더 이상 단순한 학술적 주제가 아니었어요. 대만의 정체성과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젊은 세대의 문화적, 지향점 등 복잡한 사회적 이슈가 얽혀있는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공식 연구는 중단했지만 개인적으로는 계속해서 자료를 모으고 분석했어요. 연구실은 더 이상 대학의 지원을 받지 못했지만 뜻밖에도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서 주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임시 연구 공간을 마련했고 주말마다 모여 한글로 대만어를 가르치는 무료 강좌를 개설했죠. 타이베이의 오래된 상가 건물 2층 좁은 계단을 올라 도착한 우리의 임시 연구실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따스한 햇살이 공간을 밝게 비추었습니다. 벽에는 한글과 대만어를 연결한 차트들이 빼곡히 붙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학생들이 연습한 한글 필기 노트들이 쌓여 있었어요. 비록 초라한 공간이었지만 이곳에서 피어나는 열정은 그 어떤 화려한 대학 연구실보다 뜨거웠습니다. 한편 메이링은 더욱 적극적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녀는 SNS 대만어를 지키려면 방법을 가리지 말자는 해시태그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이 캠페인은 빠르게 확산되어 대만 전역의 젊은이들 사이에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메이링이 작성한 글에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방법이 아니라 목적이라며 대만어를 살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 말에 많은 이들이 공감했습니다. 그러나 순정화를 필두로 한 단체들은 보수층에 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극단적인 보수층에서는 메이링에게 협박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어요. 반역자, 대만 문화의 배신자, 한국의 하수인 같은 악의적인 댓글이 그녀의 SNS 계정에 달렸죠. 어느 날 메이링은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빗속을 뚫고 온 메이링에 젖은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었고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빗물과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그녀는 자신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메이링에게 그녀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으며 변화는 항상 저항을 낳기 마련이지만 그 저항 때문에 옳은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메이링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쓰게 되었고 우리의 활동도 더 은밀하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대만 사회의 논쟁은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글 표기법이 대만어를 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글 도입이 대만의 문화 정체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정치인들은 이 문제를 다가오는 선거의 쟁점으로 삼기까지 했죠. 그러던 중 제게 공식 서한이 도착했습니다. 교육부에서 보낸 것이었어요. 서한의 내용은 냉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글 표기 연구를 중단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서한의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이 지시를 어길 경우 대학에서의 지위와 연구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는 경고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랫동안 연구실 창가에 서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었어요. 안전하게 명령에 따르고 연구를 포기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계속 나아가든지 둘 뿐이었죠. 이쯤 하면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한 작은 대만어 학습 교실을 지나쳤습니다. 창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노인 한 분이 어린아이들에게 대만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표정이 지루해 보였고 몇몇은 졸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열정적인 목소리와는 대조적으로 아이들의 눈빛에는 흥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 순간 저는 결심했어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대만어가 살아있는 언어로 남기 위해서는 젊은 세대가 배우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가르쳐야 했습니다. 언어는 책 속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일상 대화 속에서 살아 숨쉬는 것이니까요. 집에 돌아와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한국의 언어학자 박성준 교수에게 연락을 취하기로 했어요. 이제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메일을 작성하며 저는 한국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구구절절하게 메일을 적었습니다. 더 이상 중국의 영향력 아래 머물고 싶지 않으며 한글과은 한국의 도움만이 대만의 미래라고 얘기했죠. 박성준 교수의 답장은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는 제 연구에 큰 관심을 보였고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의사를 밝혔어요.
박 교수는 한글의 국제적 활용에 관한 연구로 유명한 언어학자였습니다. 그가 보내준 논문과 자료들은 우리 연구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주었어요. 가을비가 창문을 적시던 밤, 첫 화상회의를 통해 박 교수와 만났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연구실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면에는 세계 각국의 언어 지도가 걸려 있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열정적인 목소리에서 진정한 학자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화상회의를 통해 자주 교류했습니다. 한 번은 밤늦게까지 대만어 성조를 한글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했어요. 박 교수는 예리한 통찰력으로 여러 제안을 해주었죠. 새벽 1시, 지친 눈을 비비며 화면을 응시하던 순간 박 교수가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한글은 본래 성조를 표기하기 위한 부호가 없지만 간단한 기호를 추가하면 대만어 성조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번쩍하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몇 가지 표기법 예시를 보내주었고 우리는 그것을 바탕으로 개선된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박 교수의 도움으로 한글 대만어 표기법은 빠르게 완성도를 높여갔어요. 한 달 후 박 교수는 한글을 이용한 대만어 표기법의 효율성 연구라는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논문은 국제 언어학계에 상당한 반향을 일으켰어요. 특히 그가 밝힌 데이터는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논문에서 박 교수는 한글로 대만어를 표기할 경우 학습 시간이 기존 방식에 비해 평균 63% 단축되며 장기 기억 유지율은 41% 향상된다는 놀라운 결과를 제시했습니다. 이 수치를 처음 보았을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가설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증거였습니다. 박 교수의 논문 발표 이후 다른 나라의 언어학자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슈미트 교수와 일본의 다나카 교수 등이 연락을 해왔어요. 그들은 모두 한글의 과학적 설계가 다른 언어를 표기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일본의 다나카 교수와 나눈 대화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는 일본어 방언 보존에도 비슷한 접근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흥미로워했습니다. 언어는 살아있는 생명체와 같아서 적응하고 진화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죽어갑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슈미트 교수는 메일을 통해 한글은 단순한 한국 문자가 아니라 소리 중심의 언어를 기록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 말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국제언어학회에서는 특별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습니다. 소멸위기 언어 보존을 위한 문자 체계의 연구라는 주제로 저와 박 교수가 공동 발표자로 초청받았죠. 비록 대만에서의 공식 연구는 중단되었지만 국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큰 관심을 받게 된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언어학자들이 모인 회의장에서 저는 약간의 떨림을 느끼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곳에서 대만어의 아름다움과 그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을 설명했어요. 발표가 끝난 후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 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 순간 느낀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어요. 심포지엄에서의 발표는 온라인으로도 중계되었고 대만의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이 이를 시청했어요. 그들 중 상당수가 통해 지지 메시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국제적인 지지는 대만 내에서의 여론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어요. 한편 메이링은 더욱 창의적인 방법으로 캠페인을 이어갔습니다. 그녀는 대만 전통 민요를 한글로 표기해 SNS에 올리기 시작했고 이것이 젊은 층 사이에서 새로운 트렌드가 되었어요. 할머니께 배운 노래를 다시 부르다는 해시태그와 함께 많은 젊은이들이 대만어 민요를 한글로 적고 부르는, 때로는 재해석하는 영상을 공유했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 오후 메이링이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대만어 민요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며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기쁨은 전염성이 강했고 저도 모르게 미소를 짓게 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대만어 민요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다시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대만어 랩을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어요. 이 모든 콘텐츠에는 한글로 된 가사가 함께 표시되었습니다. 대만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에게 한글은 이제 새로운 도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박 교수는 이런 현상을 문화적 부활의 시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한류 현상이 한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다시 대만어 학습으로 연결되는 과정을 흥미롭게 관찰했습니다.
늦은 밤 박 교수와의 화상통화에서 그는 이건 단순한 언어 문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와 상호 영향의 아름다운 예시라고 말했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그의 진심 어린 표정에서 학문을 넘어선 감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대만어를 효과적으로 표기하기 위한 방법을 찾던 것이 이제는 더 큰 문화적 흐름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국제학계의 지지는 대만 정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그들은 한글 표기법 연구를 무조건 억압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정부 내에서도 이 문제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창가에 앉아 비 내리는 타이베이 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교육부로부터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정부 내 긴급 회의가 소집되었고 저에게 참석 요청이 왔다는 것입니다. 대만어 보존 정책을 전면 재검토한다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이 회의에는 순정화를 포함한 고위 관료들이 모두 참석할 예정이었습니다. 다음 날 교육부 회의실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장관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이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고 순정화는 제가 들어서자 불편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어요. 회의가 시작되기 전 교육부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차관의 낮은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양 교수님, 오늘 회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신중하게 말씀해 주세요. 차관의 눈빛에서 저는 미묘한 지지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대만어 보존에 관심이 있는 분이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는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의 논의 결과를 기다리는 듯한 침묵이 느껴졌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고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최근 대만어 보존과 한글 표기법에 관한 논쟁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순정화가 먼저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그는 한글 표기법 도입의 위험성을 강조했어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우려가 있으며 한자를 사용하는 대만의 문화적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냉정한 목소리와 단호한 태도는 이 문제에 대한 그의 강한 입장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자 교육부 차관이 발언했습니다. 그는 조심스러운 어조로 현실적으로 대만어 사용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대만어 학습에 흥미를 잃고 있고 이대로 가면 대만 언어의 미래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말에 회의실 내 몇몇 관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는 점점 격렬해졌습니다.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어요. 특히 외교부 관계자는 중국의 경제적 압박 가능성을 우려했고 문화부 대표는 문화적 정체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소리는 회의실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차례가 되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이 약간 떨리는 것을 느꼈어요. 제 앞에는 대만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긴장되었지만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과 관계자 여러분, 저는 오늘 학자로서가 아니라 대만의 시민으로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논의하는 것은 단순한 표기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언어와 문화의 생존에 관한 문제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연구 데이터와 국제 언어학계의 지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들의 반응을 구체적인 수치로 보여주었어요. 제 목소리는 점점 더 힘을 얻었고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글 표기법을 사용한 대만어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학습 지속률은 기존 방식에 비해 3배 높습니다. 이는 우리 언어의 미래를 위해 무시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들이 햇빛에 반짝이며 무지개 빛깔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마치 자연도 우리의 대화에 귀 기울이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제 발표가 끝난 후 회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장관이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뜻밖의 인물이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이분은 평소 발언이 거의 없는 인물이었기에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장관님, 제가 한 가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장관이 허락하자 그는 조용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제 할머니는 평생 대만어를 사용하셨고 대만어로 많은 노래와 이야기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 아이들은 할머니와 대화하기 어려워했어요. 언어의 장벽 때문이었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들려주신 대만어 노래의 의미를 제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느낀 상실감을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비서관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적 경험을 넘어 우리 모두의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몇몇 관료들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는 회의실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더 이상 추상적인 정책이나 이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삶과 연결된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왔습니다. 장관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습니다. 창밖의 빗소리만이 회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단력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과 젊은 층의 지지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하고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도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고려해 대만어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한글 표기법을 공식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발표에 순정화는 곧바로 반발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장관님, 이는 매우 위험한 결정이며 중국은 분명 강하게 반발할 것입니다. 주장했습니다. 장관은 순정화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중국과의 관계만 고려할 수는 없으며 대만 언어와 문화의 미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물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덧붙였죠. 회의가 끝난 후 차관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안도감과 걱정이 함께 섞여 있었어요. 그는 정부가 한글을 대만어 보조 표기법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공식 발표는 다음 주에 있을 예정이며 준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교육부를 나서며 깊은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가을비는 이제 그쳤고 석양의 붉은 빛이 젖은 거리에 반사되어 마치 불이 켜진 것처럼 빛났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커다란 불안감도 들었습니다. 중국의 반응은 어떨까요? 그들이 경제적 제재를 가한다면 대만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대만어를 지키기 위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